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전망대와 엣지워크, 자전거 도로 등 체험형 관광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에 건립된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웅장한 주탑 전망대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는 무려 184.2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건립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와는 달리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량 외부를 걷는 일명 엣지워크도 설치됩니다. 국내 최초의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3연휴교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기대도 큽니다. 영종에는 인천국제공항과 복합 리조트가 있고 청라에는 스타필드 등 대형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서구의 청라가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기술이 오고 가면서 인천의 성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정성과 보람이 뭉쳐서 만든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제3연륙교. 정식 개통을 하면서 영종과 청라를 넘어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인천에선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가 바뀌면서 제물포고와 영종고, 검단고가 생기고 방위식 명칭은 사라집니다. 제3연륙교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발 KTX가 달릴 예정이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인천 시민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선과 직결하는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져 내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백길, 하늘길이 다 있는데 육지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마치 서울을 거쳐서 가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인천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천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가는 인천발 KTX를 제가 1호 공약으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새로 선보이는 일명 아이 실버 패스.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를 제작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시행될 거로 보여주고 있고 예산은 지금 75세 이상이 월 우리가 하루에 9회 이렇게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9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1월부터 영종과 청라, 북도면 주민들이 4월부터는 인천 시민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아이바다 패스도 계속 시행됩니다. 내년에도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도 1,500원만 내고 섬을 오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 기업들도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제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인천시. 지난 3년간 경제 성장률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인천 지역 경제계. 올해에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합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확산, 이렇게 복잡하고 도전적 위기들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수출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챙기고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인천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7개의 경제단체와 함께 협의체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AI 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경제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강한 암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바로 송도와 영종, 청라, 강한 암단 그리고 기존의 남동 산단을 비롯한 많은 산업단이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도시로 발전해갈 것이고 인천 상공회의소는 올해를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정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올해 일성은 조니 구동.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조니 구동의 마음이 인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올해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초중 고교의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학교 현장 지원 100대 과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 등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교원, 한시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운영비와 유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도 만듭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합니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동적 배움을 위한 인천형 AI 교육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수도권 외곽의 정체와 양극화가 굳어진 2025년을 지나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0%대 감소, 서울은 40% 이상 감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2026년은 17만 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이 한 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8%가 감소합니다. 당장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이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엇보다 커지는 건 전월세 부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가로막으면서 신축 입주단지 물량은 전세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2+2 계약갱신을 이어가며 집을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게 되고 전세 대출은 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아마 전세 난, 그러니까 매물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전세 난이 2026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확대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입주까지의 시차 때문에 향후 3, 4년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와 유동성,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부터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에 대한 선박운임 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합니다. 해상교통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섬 곳곳을 힐링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옹진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해상교통. 먼저 명절이나 성수기, 선박 수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섬표 부족 현상 해소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사는 옹진군 연고자에 대한 선박 운임 할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건조와 백령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봉, 삼목간 차도선과 덕적, 자도 순환선 운영을 주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나래호 운영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걸 중단하니 많이 했었는데 일단 금년 6월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한 것도 해수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실험 운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으로 북도면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덕적도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 공사를 올해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병원선인 건강옹진호의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1섬 1주치의 진료 사업을 확대합니다. 군부대 의료기관의 민간 개방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 군 의료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좋은 결과가 협약을 맺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백령과 대청, 연평의 군부대 의료기관도 함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올해부터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금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올해 옹진군의 슬로건을 365일 머무는 섬으로 정하고 연평해상 탐방로, 백령 생태 관광 체험센터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강화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에는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문을 연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 시설장애인 김모 씨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 여성만 모두 13명.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24일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 여성을 모두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원장님은 업무 배제 중이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사무국장이나 상담 과장이 12월 31일자로 그만두셨어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설 소재지인 강화군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화군은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달 초 해당 시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는 모두 끝났는데 공개 여부를 놓고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의혹 해소에 강화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고서 공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화군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9명의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결과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다만 조사 결과는 이미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의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설 폐쇄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가 주변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도 높아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인천시가 송도와 부평 등 사고 위험 지역 일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송도의 한 도로에서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안전운전 불이행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5일 송도 학원가 2곳과 부평 테마의 거리 등 모두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연수구에 지정된 곳은 신송로 125번 길과 해돋이로 일원으로 학원가가 밀집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구역에선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연수구 역시 무분별한 킥보드 이용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는 킥보드가 조금 없어지니까 보행자분들 보행권 강화라든지 좀 더 안전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군은 이달부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현장 정비에 착수하며 오는 3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 서구에는 김포까지 이어지는 계양천이 있습니다. 많은 서구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산책로가 끊겨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흐르는 계양천입니다. 당하동에서 시작해 원당동까지 1.5km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산책로 종점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계양천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산책로가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흐르는 계양천은 곧장 김포의 계양천으로 합류해 흐르는데 원당교 교각으로 인해 산책로 중간이 끊긴 겁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길이 끊긴 지점부터는 도로로 올라가거나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끊겨서 지금 못 나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돼서 저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돌는 길이 또 끊기고. 이런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 공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인천 서구 지역의 약 70m. 인천시가 2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두 경계 구간을 잇게 됩니다. 산책로 공사가 완공되면 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에서 예산이 세우기 어려웠는데 시 예산을 좀 받아와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이제 김포와 단절된 구간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는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면 11월에는 완공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수십 년 전 미추홀구의 모습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졌거나 크게 달라진 공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록 전시 현장에 NIB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 인천을 대표했던 체육시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혔던 선인체육관입니다. 지난 2013년 철거돼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사진 속에는 그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일대의 옛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거리의 윤곽만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미추홀구의 옛 풍경을 담은 사진들. 주민들은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며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화객동 쪽에 살았는데 화객동 근처에 이제 또 인하대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인하대학교 후문 쪽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색다르고. 현재는 옛 시민회관 쉼터로 불리는 이 자리. 사진 속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시민회관 건물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개막까지 400여일 남았다는 전광판 숫자는 사진이 찍힌 시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화 23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인 미추홀구 과거와 현재, 그 변화의 모습 전시입니다. 미추홀구 토박이 사진작가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사진에 담아온 미추홀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 변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담은 사진이에요. 70년대부터 기록 사진을 남겼어요. 현재까지.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